네, 아로마 테라피 3주차 강의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3주차에는 아로마 테라피가 우리 신체에 어떠한 효과를 갖다가 가져오고 또 어떻게 작용해서 그 효과를 갖다가 나타내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같이 이제 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앞전에 1교시에는 바로 이 아로마 테라피라고 하는 것이 전인적인 치료 관점에서 우리의 인체의 생리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또는 감성적인, 감정적인 부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이제 효과를 갖다 거두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실질적으로 이 아로마 테라피를 그럼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 몸에 활용을 하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크게 4가지 정도를 갖다 이제 꼽을 수가 있는데, 앞에서 우리가 그 중에 제일 처음으로 호흡을 통한, 향기라든가 향료 성분을 호흡을 통해서 그래서 거두는 효과, 그리고 두 번째는 피부를 통해서 거두는 효과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를 했었던 게 마지막 부분에서 아로마 에센셜 오일, 즉 식물성 휘발 오일들이 바로 호흡을 통해서는 우리 코로 향기 성분이 들어오면서 점막에 코 점막에 존재하는 후각세포를 통해서 후각신경에 전달이 되고, 후각신경은 다시 우리 대뇌에 있는 변연계에 이제 전달이 된다고 했죠. 그리고 이 변연계에서는 대뇌 피질 또는 해마라고 얘기하는 아미그달라라고 하는 해마라고 하는 그런 조직을 통해서 바로 우리 전신으로 전달이 되게 되는데, 특히 대뇌 피질은 시상 하부에 존재하는 자율신경계, 내분비기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몸에 전체적으로 그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피부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경우는 마사지라든가 또는 목욕. 마사지는 피부 마사지를 통해서 이제 일어나게 되겠지만, 목욕 같은 경우는 전신욕부터 시작해서 반신욕 또는 뭐 팔꿈치, 수욕, 족욕과 같은 반신욕과 같은 다양한 그런 이제 방법을 통해서 피부로부터 피부를 통해서 들어온 아로마 에센셜 오일의 향기 성분들, 향 성분들이 이 모세혈관을 통해서 순환이 되면서, 그러면서 모든 기관들, 즉 장기라든가 또 관절, 조직에까지 영향을 미침으로써 효과를 갖다 거두게 되고, 또 이렇게 우리 신체 내, 체내에 투입됐었던 그런 것들은 이제 거의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되면은 이제 배출을 통해서 소변이라든가 땀이라든가 호흡이라든가 이런 배출을 통해서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빠져나간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호흡을 통해서 거둔 그런 아로마 테라피의 효과, 그리고 피부를 통해서 거두는 효과 말고도 4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랬는데, 세 번째로 뭐가 있냐면요, 바로 체내 투입하는 경우예요. 체내에 직접 투입을 하는데 바로 입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갖다가 투입하는 경우예요.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약을 복용을 하는 이제 그런 효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아로마 오일을 소량 직접 복용함으로써 그 오일이 가지고 있는 효능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체내 투입에 의한 작용이에요. 그래서 보통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갖다 직접 복용하는 이러한 요법들은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의 프랑스라든가 또는 영국 이러한 국가에서 전통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소화가 잘 안 돼서 배가 아프다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페퍼민트 같은 경우를 소량 이렇게 직접 입으로 이제 섭취를 하게 돼요. 물론 뭐 숟가락이라든가 이런 데 따라서 이제 하게 되죠. 그런데 입으로 복용하는 경우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구강 내에 어떤 염증이 있거나 또는 구강 내에 상처가 있거나 또는
이 기관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식도를 통해서 이제 들어가면서 뭐 혹시 상처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뭐 체내의 밸런스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잘 안 맞아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복용을 즉각 중지를 하고 의사와 상의를 할 필요가 있고요. 이러한 요법 자체를 의사와 상담을 통해서 그래서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복용하는 경우에는 지시에 따라서 해야 될 그런 이제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복용하는 그런 이제 그림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볼 수가 있고요. 또 체내에 투입하는 그런 이제 작용으로서는 이렇게 직접 복용하는 그런 작용 이외에도 어떠한 방식이 있냐면 이런 방식이 있죠. 관장. 관장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 또는 직장을 통해서 직접 주입하는 거죠. 바로 그런 방식으로는 좌약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좌약을 통한 방식이나 또는 주사기 등의 보조기구를 활용해서 아로마 오일을 체내에 직접 주입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이 장점은 뭐냐면은 고농도를 갖다가 직접 체내에 투입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체내에 직접 투여하는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직장, 항문주의 또는 이 대장의 마지막 부분인 막장 이러한 부분들에 크게 자극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앞에서 우리 복용을 함으로써 거두는 효과처럼 요거는 반드시 의사하고 상의를 해서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직장을 통한 항문을 통한 주입이라든가 또는 이렇게 주사기를 통한 주입들의 경우 상당한 그 주의를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아로마 테라피를 갖다가 응용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응용하는 그런 방식들은 여러 가지 방식들을 갖다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러한 아로마 테라피의 효과는 맨 앞에서 우리가 다루었었던 것처럼 바로 전인론적인 아로마 테라피. 전인론적인 거라는 거는 뭐냐면은 홀리스틱 아로마 테라피죠. 홀리스틱 테라피야. 통합적인, 포괄적인, 전체적인 어디에? 우리 인체에. 그래서 인체의 어떤 그 물리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 심리적인 부분 이런 부분까지 전부 얘기하는 거죠. 우리 신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은 신체적인 즉 생물학적인 의미를 갖다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감정적인 부분, 또 정신적인 부분, 영혼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모두 아우러져 있는 복합체를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아로마 테라피는 육체와 정신 그리고 영혼을 갖다가 모두 아우르는 그러한 부분에 효험이 있는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할 수 있고요. 바로 그러한 이제 효험, 즉 치료라고 하는 요법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아로마 테라피의 역할은 그 요법들이 어떤 것들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본다면은 대략적으로 한 6가지 정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여기에는 아까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호흡, 즉 후각을 통한 부분이라든가 또는 피부, 즉 마사지라든가 뭐 등등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거 이외에도 첫 번째는 에센셜 오일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약물학적인 효과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에센셜 오일이 어떻게 우리의 신체, 인체와 관련이 돼서 전인적으로, 통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사지에 의한 효과. 네 번째로는 이렇게 물리적으로 어떤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우리 피부에, 우리 신체에 접촉시키는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물질과 관련된 부분이지만 이 물질과 물질의 그런 어떤 그 적용, 처리, 그렇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누가 이것을 다루는 사람이 관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관여를 하게 되는 치료사,
예, 아로마 테라피스트라고 얘기를 하죠. 이 치료사와 고객과의 그런 어떤 관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걸로 이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질병 또는 어떤 건강하지 못한 상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인식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예, 아로마 테라피의 어떤 역할들, 이런 것들에 작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앞에서 다뤘었던 것지만 후각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본다면, 예, 하나씩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은 에센셜 오일, 예, 오일의 그쵸? 정향이라고 얘기하는 향기 성분이죠. 이것은 약물학적인 이제 특성인 건데요. 약물학적인 효과는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약물을 갖다 이용하는 이러한 이제 치료법들의 경우에는 염증을 멈추게 하고 병원균을 사멸시키고 또 병적인 악화를 차단하거나 잠재적으로 또 어떠한 그런 이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냐면요, 생리적인 반응을 손상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신체가 가지고 있는 생리적인 그런 역할들, 이런 것들을 손상시키는 그런 문제점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약물을 직접 이용하는 그런 방법에서는. 그러나 이 에센셜 오일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약물이 아니라 에센셜 오일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이제 천연 식물로부터 추출한 이러한 그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유칼립투스 오일이에요. 유칼립투스 오일의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많은 성분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이미 향료학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도 잠깐 살펴봤었지만 굉장히 많은 성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유칼립투스 오일의 활성의 성분 중에서 주요 성분, 주요 대개 역할을 하는 놈이 뭐냐면 1,8-시네올이라고 하는 물질이에요. 바로 1,8-시네올 같은 경우, 이것은 아주 탁월한 거담 특성을 갖다 가지고 있어요. 거담이 뭐죠? 담, 가래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그런 특성들을 1,8-시네올이라고 하는 물질이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담 특성뿐만이 아니라 앞에서도 제가 뭐 몇 번 걸쳐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 유칼립투스 같은 경우는 이제 호흡기 계통들, 예, 이런 것들의 효과가 있는 걸로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고요. 또 그런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 유칼립투스의 경우에 미량 요소로 존재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페놀 계통의 화합물들, 페놀류, 그리고 오스트라롤과 같은 이러한 성분들, 이런 것들도 유용한 작용을 하는, 우리 신체에 유용한 작용을 하는 그런 이제 양력적인 효과를 갖다가 추가적으로 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한 단일의 어떤 약물학적인 효과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요소들을 갖다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약물학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에센셜 오일이 직접적으로 다양한 요소의 어떤 효과를 갖다 거둘 수 있다. 그래서 이 아로마 테라피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약물학적 효과뿐만이 아니라 이 전통적인 약물이 가지고 있는 여러 요소의 그런 다양성들을 갖다가 같이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이제 측면에서 이 아로마 테라피를 갖다가 널리 활용할 그런 이제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약물학적인 효과가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홀리스틱 테라피, 예, 전인론적인 통합 효과, 치료 효과, 이런 것들이 또 아로마 테라피에서는 이제 있다는 거죠. 바로 전통적인 이 전인론적 치료 효과의 대표적인 것은 뭐 우리 그 널리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고대 중국으로부터 활용을 해왔었던 다양한 유형의 한방 약재들을 갖다 이제 활용한 그런 이제 치료들도 우리 해왔었잖아요. 우리 이제 동양적으로는 특히 뭐 그냥 뭐 하나의 사례만 든다면은 한방 약재 중에서 또 이 아로마 테라피하고도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갖다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생강 같은 경우, 그렇죠? 생강의 경우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이런 이제 효과를 갖다 거두고 있잖아요. 그리고 호흡기 이런 데도 이제 도움을 주는 걸로
이렇게 이제 전통 한방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생강이 가지고 있는 진저라고 하는 에센셜 오일 또 거의 유사한 그런 이제 효과를 갖다 보이고 있으면서 우리 동양적인 전통 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직접적으로 어떤 그 약물 효과를 갖다 거두는 것뿐만이 아니라 면역력을 갖다가 증진시키고 그 다음에 그 대처 능력을 갖다가 이제 키울 수 있는 우리 몸의 기능을 갖다 정상화시키는 그런 이제 통합적인 역할을 갖다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인론적인 그런 치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홀리스틱 테라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들은 잠깐 제가 언급을 한 것처럼 어떤 중국을 갖다 중심으로 한 그쵸 한방뿐만이 아니라 또 어디에도 있냐면은 인도의 아유베다와 같은 그러한 이제 요법들도 마찬가지로 전인론적인 그러한 이제 요법들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수세기 동안 걸쳐서 오랫동안 걸쳐서 작용을 해온 전통적인 그런 이제 요법의 사용 이러한 것들이 경험으로 축적이 돼서 또 이것이 아로마 테라피에도 지금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에센셜 오일이 가지고 있는 화학적인 작용 이런 것들에 기초한 조금은 이제 현대적인 이제 적용이지만 분석적이면서도 과학적인 연구가 뒷받침이 된 그러한 유형의 전인론적인 그런 효과들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아로마 테라피라고 하는 측면에서 거두고 있고요. 또 이 에센셜 오일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보들 거기에는 성분뿐만이 아니라 효과와 같은 그러한 그 폭넓은 프로파일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오늘날에는 치료적인 요소에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눈여겨볼 이제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바로 이러한 이제 전인론적인 그런 이제 효과, 통합 효과뿐만이 아니라 앞에서 이제 다루었었던 내용 중에 피부를 통한 에센셜 오일의 이제 뭐라 그랬어요? 이제 뭐라 그럴까? 효과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이제 살펴봤었는데 바로 피부를 통한 즉 마사지를 통한 그런 이제 효과들, 피부를 통한 효과 중에는 이제 마사지뿐만이 아니라 앞에서 다뤘던 바와 같이 이제 목욕이라든가 그쵸? 이런 부분들이 피부를 통한 이제 아로마 테라피 효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신체적인 피부를 통해서 접촉을 함으로써 그것이 이제 방향 효과로서 호흡기를 통해서 코를 통해서도 후각세포를 갖다 거쳐서 들어오는 효과도 있지만은 이 접촉 효과라고 하는 것은 뭔가 다른 물질 또는 다른 사람, 이 아로마 테라피스트 시술하는 그런 사람들과의 어떤 접촉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정신적이면서도 육체적인 그런 이제 안정 효과를 갖다 가져오게 돼요. 사실 그러한 그 부분은 이 접촉을 통한 안정 효과라고 하는 부분에 심리적인 이제 효과들은 뭐 우리가 널리 알고 있는 것이 이제 뭐냐면 유아, 유아를 갖다가 이제 보육할 때, 아이들을 갖다 이제 기르고 그러는 과정에서 엄마와의 접촉 효과가 굉장히 감성을 풍부하게 하고 그쵸? 감정적으로 안정되게 하고 이런 것들은 이미 뭐 심리학적인 부분이라든가 교육학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미 증명이 된 그런 이제 사실들이에요. 바로 이렇게 어떤 신체와 신체 또는 다른 물질과의 접촉을 갖다 통한 신경 심리학적 측면에서 많이 밝혀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마사지는 단순하게 오일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약물학적인 부분들이 피부를 통해서 그래서 진피를 갖다 거쳐가지고 또 모세혈관을 거쳐서 우리 신체 내 굉장히 다양한 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거 이외에도 마사지는 혈액과 림프의 순환도 자극을 하게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고혈압을 갖다가 완화시키고 또 면역기관도 자극을 시키게 되고
근육의 긴장도 풀어주게 되는. 그래서 뭐예요? 우리 뭐 이 병원에 가서 그 문안을 하고 그럴 때도 뭐 별거 하는 거 없이도 그냥 손을 주무르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런 것들이 심리적인 안정 효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마사지라고 하는 것이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또 근육과 관절의 통증도 완화를 시켜주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병원에서도 치료의 일환으로 바로 이런 마사지들을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마사지의 일환으로서는 뭐 우리 물리치료적인 그런 이제 부분들도 적용을 실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마사지에 의한 효과들이 결과적으로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기도 하고 또 근육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또 그로 인한 이제 숙면을 갖다가 유도를 하기도 하고요. 고통을 완화시키고 고혈압을 갖다가 낮추는, 혈압을 낮추는 그런 효과라든가 또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하는 그런 효과 이런 것들을 갖다가 거두게 되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야기할 수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여러분들 왜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었잖아요. 우리가 상대의 감정을 조금 더 친밀하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껴안아주기, 포옹해주기. 그래서 이 허그하기 운동 뭐 이런 것들도 또 뭐 한편에서는 이제 하고 그러더라고요. 캠페인으로. 예, 바로 이러한 어떤 마사지 효과라는 것이 조금 더 다양한 측면으로 이렇게 접목이 되고 있다,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마사지 효과 이외에도 바로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쓰거나 마사지를 하거나 이거는 단순하게 어떤 물질과 또 우리 신체 만의 관계로는 또 전부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바로 이 물질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치료사의 입장, 또 한쪽 측면에서는 환자의 입장이라고 하는, 즉 어떤 측면에서는 치료사와 환자 또는 치료사와 고객의 교감이 이 과정에서 바로 시술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측면에서 이 전통의학 또 전통적인 의학, 여기서 이제 어떤 뭐라 그럴까,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전통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통상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그런 이제 의학적인 측면에서는 뭐예요? 여기 진단해보고 어디가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약은 이런 거를 갖다가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사 맞고 가세요. 이렇게 거의 대부분 지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존의 그런 이제 치료라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환자들을 자신의 상황에 대한 이해, 즉 환자의 어떤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어떤 분석 이런 것들을 다 환자하고 의사하고의 거리가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이 아로마 테라피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떤 측면에서 아로마 테라피를 시술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밀접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사지를 하게 되든 또는 뭐 어떤 뭐라 그럴까 뭐 주무르든 이러한 과정들이 결국은 치료사와 환자 또 치료사와 고객이 함께하는 그런 이제 과정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치료사와 이제 환자들이 아로마 테라피의 시술을 갖다 통해서 함께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한 어떤 이제 정보 교환 뿐만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의 신체적인 또는 감정적인 정신적인 측면 이러한 부분들의 교환, 교류 이런 것들도 이루어지면서 또 그런 것들이 치료 효과를 갖다가 거두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 중에 사피라라고 하는 이분은 연구 결과에 치료사의 자신감이 환자의 행복 또 치료사 자신의 성공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즉 치료하는 사람이 아로마 테라피스트가 시술을 하면서 마사지를 하든 이런 그 다양한 방법을 갖다가 이제 적용을 하면서 치료사가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본인도 가지고 있고 환자에게 줌으로써 더 치료 효과를 갖다 극대화시킬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따라서 치료사와 고객의 교감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그런 전인론적인 그런 접근, 즉 홀리스틱 테라피라고 하는 측면에서 환자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핵심적인 그런 역할을 갖다가 나타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사와 고객의 교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질병과 또 어떤 이제 치료하는 과정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심리적인 인식 이런 것들이 또 아로마 테라피라고 하는 그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날 건강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런 어떤 신체에 문제가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감정적 또는 정신적, 심리적 이러한 부분까지를 전부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편안함, 행복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건강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현대 생활 방식의 방식과 이제 기대 또 생활하는 과정에서의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라든가 또 억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늘 부담을 갖다 이제 갖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심리적으로 홀리스틱인 전인론적인 치료 관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아로마 테라피가 전인론적인 긍정성을 갖다가 이제 줌으로써 그럼으로써 우리의 건강을 갖다가 좀 더 유지할 수 있는 또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갖다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허스밴드라고 하는 저 허스밴드는 남편이라는 의미의 그 단어가 아니고요.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인데 허스밴드라고 하는 학자는 연구자는 이제는 질병에 대한 그런 면역 또 저항 이런 것들이 태도나 행동, 심리적인 그런 요소 이런 것들하고도 굉장히 연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결과를 밝힌 바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미어리스라고 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 또 긍정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암 치료에 훨씬 좋은 효과를 갖다 거두고 있고 암 치료에 도움이 되더라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갖다가 밝힌 바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아로마 테라피라고 하는 부분이 전인적인 부분에서 또 넓은 의미에서 바로 긍정적인 치료 효과로 왜? 심리적이고 그쵸? 또 안정적이고 또 어떤 감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행복감 이런 것들을 가져다 주는 그런 차원에서는 굉장히 아로마 테라피가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앞에서도 이미 뭐 살펴본 내용이지만은 아로마 테라피라고 하는 그런 이제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첫 번째 요소였던 것이 이제 후각을 통한 향기의 흡입, 그렇죠? 방향 물질을 흡입을 함으로써 그럼으로써 이제 이 그 코 점막에 있는 후각 세포 그리고 후각 신경 이런 것들이 대내에 있는 변연계까지 이제 전달이 되고 그런 것들이 대뇌 피질 또 말초신경, 자율신경까지 영향을 미친다라고 앞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또 감성적인 부분들, 감성적인 앞에서도 지속됐었던 것처럼 전인론적인 그런 이제 치료 측면에서는 감성적인 부분까지 영향을 미쳐서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요. 생리적인 측면의 고혈압이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좋은 낮추는 즉 혈압을 낮추는 그런 이제 긍정적인 효과도 둘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임상적인 그런 이제 결과를 통해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또 후각 수용기의 신경 말단인 말단이 외부 세계와 직접적으로 접촉되는 유일한 그런 이제 감각기관이 우리 이제 코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후각 신경 세포가 손상을 입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자가 치유력이 이제 유일한 그런 이제 요소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후각을 통한 이 향료 성분들의
우리 신체 내, 신체 내에 이제 전달을 통해 가지고 그런 치료 효과를 갖다 이제 거두게 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후각을 통한 아로마 테라피 효과는 바로 이렇게 대뇌를 갖다 거쳐가지고 중추신경회라든가 또 나아가서는 기억과 연관되어 있는 학습 또 두뇌 피질 부분에도 영향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제 아로마 에센셜 오일의 대표적인 효능과 관련해서는 한국 아로마 테라피 협회에서도 우리가 뭐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이제 에센셜 오일들이에요. 카모마일, 유칼립투스, 또 제라늄, 라벤더, 로즈마리, 샌다로드, 마저람, 자스민과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한 효능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카모마일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여성들에게 좋은 생리전 증후군이라든가 이런데 또 유칼립투스도 여성들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지속적으로 호흡기와 관련된 부분 또 소화불량이나 알레르기 제라늄 같은 경우 상처라든가 무좀습진, 우울증 라벤더는 굉장히 폭넓게 응용이 된다고 그랬죠. 두통, 통증 그 다음에 숙면을 취하거나 또 신경 안정 이런 데도 이제 영향을 주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여드름이나 뭐 이제 벌레 물린데 로즈마리 같은 경우는 이제 심신피로, 기억장애, 또 호흡기 질환, 류마티즘 이런 데 효과가 있는 걸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샌다로드는 건조하고 갈라진 피부, 여드름, 성기능 장애에도 도움이 되고요. 마조랑 같은 경우가 또 여성들에게 생리통이라든가 두통 이런 데도 좋고요. 목감기나 혈액순환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스민의 경우 성기능 장애 출산 시에 어떤 그 수축 기능을 갖다가 좀 더 강화시켜 주는데 그런데 이제 도움을 주는 걸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또 이 이외에도 뭐 다양한 그런 이제 에센셜 오일들 에 대해서 그 효과들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 참조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로마 테라피의 효과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